안녕하십니까. 중부발전 자기소개서 첨삭 들어가겠습니다. 경력 및 경험입니다. 제가 경험기술서, 경력기술서, 이거는 내가 경력이 없다고 해서 최근에 경력기술서, 경험기술서라는 부분 때문에 나는 경험을 가져야 돼, 경력을 가져야 돼 해서 인턴 지원자들이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인턴 바보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인턴이라는 것은 내가 왜 인턴을 하려고 하는지 나름대로 목적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성 없이 하나의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 경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이 해왔어요. 초등학교 때도 경험이 무수히 많을 거고, 중학교 때도 많을 것이고, 고등학교 때도 무지 많을 것입니다. 대학교는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경력이 없으면 경험 중에서 소재를, 제대로 된 소재를 하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 화학직 얘기를 하는데, 화학직에서 연구실에서 활동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경험 중에서도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죠. 전기도 연구실에서 이러한 부분. 아니면 두 번째는 공모전, 이런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그 공모전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에 도전을 통해서 나름대로 나의 열정을 하나없이 펼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한 열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도출이 되고요. 그 마음이 결국은 결과로 이어지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없다고 제발 위축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경력이 없어도 그 경험을 통해서 합격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경력자가 많이 합격되는 것은 그만큼 경력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기술서 여러분들의 소재만 잘 찾아낸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자기소개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한국 중부발전 및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자, 이거 지원 동기죠. 내가 지원 동기를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거는 직접적 관계가 된다면 더 말할 것 없죠. 여기에 아마 중부발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부발전에 아마 10% 가점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내가 한 분 있어야 한 분. 10%라면은 이거는 필기도 합격될 수 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만약에 실력을 많이 배양하지 못했다라면요. 이러한 사람들은 직접적 관계가 되죠.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한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간접적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중부발전이 지금 현재 지원 동기를 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사실 5대 화력발전 중에 제가 인정하는 기업 중에 또 한 기업입니다. 사실 이 중부발전은 최초라는 부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최초. 열거해 볼까요? 당인리 발전소, 지하화, 이거 세계 최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포 당인리일 거예요. 당인리 발전소 세계 최초예요. 지하화. 자, 두 번째 봅시다. CCU 탄소 포집 기술 세계 최초예요. 우리나라 최초. 지금은 한전과 연계해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개발을 최초로 이룬 기업입니다. 의미가 무지하게 커요. 자부심은 무지하게 큽니다. 중부발전이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보았을 때는 초초인계학. 자, 초초인계압도요. 다른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해외 기술을 이전해 왔지만 중부발전은 자체 개발입니다. 자체 개발. 세계, 그러니까 최초라는
부분을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최초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런 기업에 입사되는 것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의 어떤 만족을 넘어서 영광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러면 지원 동기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한 기업에서 당당한 한 직원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 자부심 아닌가요? 지원 동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지원 동기를 통해 가지고 그 기업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열정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두 번째, 지원자 본인이 현실과 타협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는 사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는 표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기본과 원칙 속에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뽑는 것이고요. 이 사이에 용기와 절제라는 절제 기술을 갖고 있는 인재입니다. 요 사이에 소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겸손하고 두 번째 호칭을 붙일 줄 아는 사이에 미덕을 가진 사실 제가 얘기했죠. 미덕 중에서 가장 나는 용기가 가장 큰 미덕의 최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미덕을 사변적 지혜를 가장 큰 미덕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원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원칙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항상 융통성 없는 고지식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융통성 있는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며 그 원칙을 통해서 뭐뭐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소재 찾아보세요. 현실에 타협하거나 타협을 사실 현실과 타협할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사실 타협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편법은 안 되죠. 편법은 자 소재 찾아보시면은 글은 잘 써지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지원자 본인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통찰력과 창의적인 사고로 꾸준히 혁신하고 변화를 주도했던 5년인의 사례. 통찰력과 창의적 이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포인트는요. 꾸준히 무엇을 해봤는지. 자, 일부의 사람들은 꾸준히 스터디를 열심히 함으로써 저는 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스터디 부분 갖고도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크게 쓴다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입학 후에 저는 세 가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업에 정진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아리에, 세 번째는 저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부모님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나 이렇게 써 내려갈 거예요. 자, 네 번째. 지원자 본인이 진정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 자, 신뢰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한정 KP에서 신뢰 말씀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거를 상기시켜 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편과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요. 내가 적당히 믿져야 됩니다.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지지 않으면요. 소통 안 됩니다. 사실은요. 자, 다섯 번째. 지원자 본인이 자신의 소속 집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집단까지 고려하여 배려하는 사람임을. 여기서
소재로서는 여러분들 중에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이라면 뭐 이거는 바로 써질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소재죠. 두 번째는 스터디를 통해서 상대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뭐 이렇게도 소재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소재는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소재가 아니야 라고 버렸기 때문에 소재로 여러분들의 소재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발 버리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이 큰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것으로서 중부발전도 마치겠습니다.